내일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흐리멍텅한 화면, 오늘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너무 나도 기대하면 안 되는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거 문제 먼저 살펴보러 갈게요. 윗글에 나와 있는 강연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소리 뒤에 청중이 대답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물어봅니다. 일단 밑줄. 청중이 잘 알고 있는 판소리 작품. 판소리 공연의 일부를 청중에게 보여주며 전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생소해야 할 만한 판소리 용어를 소개해주고 너네 판소리 용어인데 이거 모르지 알려줄게. 판소리 공연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판소리 공연과 관련된 그림 자료를 제시해서 청자들의 행동과 관련된 판소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죠. 뭐뭐함으로써 무엇을 통해 뭐뭐하며 뭐뭐 제시하여 해서 앞에 부분에선 틀릴 얘기가 일이 없어. 항상 틀린 얘기는 뒤에 있을 거다. 라는 것들. 밑으로 내려오셔서 2번 문제 살펴보시면 강연자의 발표를 들으면서 학생들이 메모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판소리. 판소리라는 단어를 판과 소리로 나눴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짜임새 있는 이야기 선율에 맞춘다. 목소리, 소리꾼, 득음을 통해 쉰소리, 노력했다. 쉰소리는 노력의 결과구만. 판소리에 대한 감상 능력을 갖춘 귀명창. 판소리에 대한 감상 능력을 갖춘 청자, 고수와 소리꾼들이 정진하기에 관객의 수준이 높으면 공연하는 사람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구성원, 청중, 고수, 소리꾼 이렇게 있다는 거. 뒤에 나와 있는 3번은 강연을 읽고 반응한 거니까 본문 본 다음에 넘어와야 되겠네요. 앞으로 봅시다. 54페이지. 시작할게요. 강연입니다. 강연이라는 것 자체가 일대 다의 말하기 방식을 나타내는 거고요. 보통은 설명을 하거나 상대방, 청중들을 설득하는 글인데 여기에선 설득이 주를 이루고 마지막 부분에 살짝 설득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문화의 날을 맞이하자 판소리에 대해 강연을 하러 온 민속연구가 땡땡땡입니다. 문학의 날을 맞이하여 강연을 하게 된 계기. 판소리라는 단어는 모두 들어보셨죠? 그렇죠. 판소리 아주 쉬운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다들 들어보셨군요.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반주자인 고수가 쳐주는 북장단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소리, 대사와 해설, 몸짓을 섞어 구현하는 전통 예술입니다. 판소리에다가 네모, 판소리란 뭐뭐입니다. 라면서 개념 혹은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뭐 이러한 말 쓰시면 되겠지. 판소리라는 단어를 둘로 나눈다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판소리요. 그렇게 나눌 사람 없을 거라고. 그러면 얘도 역시 어떻게 쉬운 질문이다. 역시 반응을 확인한 후 맞습니다. 판소리는 판과 소리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은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할 거예요. 느낌이지. 네모, 놀이판, 싸움판에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특수한 행위를 하는 장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판이라고 하는 용어의 역시 개념, 단어 뜻 설명해 줬어. 자료를 제시하며 체크. 이제 무슨 자료입니까? 19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명창의 판소리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 주면은 청중의 이해를 높여줄 수가 있지. 말로만 하는 것보다 그림 보면 재미가 있지. 관심도 부여해 줍니다. 그림 속에서 한 청자는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기도 합니다. 공연을 보며 서로 이야기 나누는 청자도 있고요. 판소리 공연의 청자는 공연을 감상하는 중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것과는 달리 보면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떠들 수가 있어.
요게 고유의 특징이죠. 한편 판을 씨름판의 한판과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무언가가 시작되어 완결까지 전 과정,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갖춘 이야기를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죠.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 놔야 되겠네요. 판이라는 거에 의미 1, 의미 2, 개념 1, 2, 그리고 중간에 슬쩍 뭐라고 청자의 요 부분에서는 청자의 특징. 연극 보면서 옆에 사람하고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는 것들. 다음 판소리에서 판 설명했으니까 이제 소리 설명하면 되죠. 소리는 판소리가 목소리로 연행을 하는 성악의 한 갈래다라는 걸 뜻합니다. 판소리는 소리꾼의 목소리 자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소리꾼은 득음을 통해 맑은 기운을 머금은 쉰 소리를 내고자 노력합니다. 기본적으로 목쉰 소리에 가치를 부여하는 판소리는 서양의 성악과는 미적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서양의 성악, 세모, 미적 기준이 확연히 다르고 발성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다? 미적 기준과 발성법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소리를 노래와 비교하며 노래를 서정적이고 짧은 성악을 가리키는 거고 노래는 서정적이고 짧은 성악. 소리는 이야기를 갖춘 노래라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읽은 문단에서의 특징은 뭐예요? 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다? 소리의 개념. 그리고 그냥 또 이 정도로 옆에다가 쓸까요? 뭐라고? 판소리와 판소리 대 서양의 성악 차이점. 다음 노래와 소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 이 단락은 뭐라고? 대조를 통해서 혹은 다른 영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무엇? 판소리 그 자체 소리의 특성을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밑으로 또 내려오죠. 제가 준비해온 흥보가의 한 장면을 보실까요? 어머, 흥보가의 한 장면, 자료를 제시해 줍니다. 흥보는 줄인 배를 부여잡고 놀부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처절하게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과연 앞서 진지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 맞나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일단 의심되는 포인트는 뭐예요? 앞엔 너무 진지했던 사람이 뒤에는 너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다. 하나의 사람이 두 가지 상반된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부터는 선율 없이 평범하게 말하듯 대사와 해설을 전달하는 부분이 이어지고요. 소리라고 했는데 노래와는 다르게 선율이 없어도 소리라고 할 수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보시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쉬운 질문을 하고 있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 후 네, 맞습니다. 흥보가 형수에게 주걱으로 봉변을 당하면서 뺨에 묻은 밥알을 입으로 훔쳐넘는 우스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단락에서는 뭐예요? 흥보가의 한 대목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에게, 청중에게 관심과 재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꼬불꼬불 미리 밑줄 그었죠. 진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한 번은 너무 우스꽝스러워. 밑으로 내려옵시다. 판소리에서 내용이 펼쳐지며 한 인물이 장면에 따라서, 그렇지,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판소리의 예술적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인물의 성격이 일관적이지 않다.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너무 엉성한 거 아니냐? 이런 거지. 하지만 국문학에서는 이렇게 장면에 따라 일관성 없는 모습이 오히려 삶 속의 인간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혹자와 국문학계에서 인물을 평가하는 관점이 다르다입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또 해놓을까요? 인물을 평가하고, 어서 오세요. 인물을 평가하고 판단이 서로 다름이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화작 54페이지. 한 인간의 본성 속에 상반된 태도가 동시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 괄호해 놓으면 국문학계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모습을 더 잘 드러냅니다의 근거지. 장면에 따라 처절하게도 우스꽝스럽게도 행동하는 흥보의 모습은 우리의 삶이 일관된 이론처럼 개연성 있게 전개되는 것이 아님을 판소리라는 민속문화가 우리네 삶의 실상을 오히려 더 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얘도 역시 어떻게 국문학에서의 주장하는 근거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 근거 1, 근거 2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지. 과거에는 판소리가 오늘날에 비해 그래서 지금 읽은 것은 여기 다 써있죠? 인물의 평가와 판단이 서로 다릅니다. 과거에는 판소리가 오늘날에 비해 대중과 더 가까웠는데요. 그 시절에는 귀명창이 많았다고 합니다. 귀명창. 어머, 앞에랑 질문의 질이 달라. 앞에서 뭐라 그랬어? 판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에서 판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다음에 판소리를 둘로 나누면 뭐로 나눌까요? 그 다음에 흥보가 한번, 이건 질문도 아니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선 판소리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귀명창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거예요. 낯선 용어를 소개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야 그런 거 몰라도 돼 임마 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자세히 말해주겠지. 귀명창은 오케이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이죠. 판소리 공연을 관람하며 판소리 공연의 자잘한 것부터 굵직한 것까지 날카롭게 따져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청자를 뜻합니다. 라면서 귀명창의 개념. 판소리와 관련하여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용. 물론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 밝힐 수도 없었을 거예요. 뒤에 내용과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할게요. 판소리 공연의 첫 번째는 청중, 두 번째는 고수, 세 번째는 명창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꼈었는데 만약에 이런 스포츠라고 보면 첫 번째는 관중, 두 번째는 뭐 옆에서 해주는 거니까 뭐 감독 코치, 세 번째가 선수들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귀명창을 비롯한 청중이 있었기 때문에 밑줄 귀명창이 있기 때문에 고수와 소리꾼이 더욱 정진할 수가 있었고 판소리도 명맥을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귀명창이 이렇게 듣고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극 중간에 얘기했을 수도 있어. 뭐야 오늘 소리 개판이네? 저 고수는 왜 이렇게 장단을 못 맞춰? 라고 막 소리 지를 수 있어. 그렇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귀명창이 거의 사라지고만 요즘이지만 현실.
오늘 함께 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판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귀 명창이 될 일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어야 제 공연 잘한다 못한다 얘기해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더 노력할 테니까요. 살펴봅시다. 이 강연에서 활용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물어봄으로써 뭐라고요? 여러분 판소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다음 판소리를 둘로 나누면 뭘로 나눌까요? 판과 소리로 나눈데 알고 있어요? 쉬운 질문하면 거리감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혹은 청중의 강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기능도 할 겁니다. 부담을 줄여준다. 청중이 알고 있는 판소리 작품 뭘 얘기했었지? 흥보가 얘기했었죠? 판소리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흥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야지. 흥보의 특징은 뭔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혹은 일관성 없는 이중적 성격 혹은 일관성 없는 성격을 드러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공연의 일부를 청중에게 보여주면서 흥보가 보여주었죠. 전승되는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특징, 흥보가가 전승되는 거 물론 여기 지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히 입에서 입으로 굽이 전승됐을 텐데요. 거기에서의 나오는 특징이 있나? 그건 없어. 탈락. 청중이 생소해야 할 만한 판소리 용어 뭐 있었지? 귀명창. 판소리에 더욱 많이 관심을 가져주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당부해주고 있었죠. 다 맞는 얘기. 5번 판소리 공연과 관련된 그림을 제시해서 판소리 청자들의 행동 뭐 있었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판소리 공연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됐을까요?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혹시 내 말이 너무 빠르니? 네. 판소리는 판과 소리로 나눕니다. 1번 판소리의 판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보세요. 옆 페이지. 싸움판에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두 번째 단락에 이 내용이 있군. 오케이. 짜임새 있는 이야기 전체를 선율에 맞추어서 이야기한다? 그렇지는 않죠. 틀린 얘기. 선율이 없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어디 있냐? 요 부분에 내려오시면 네 번째 부분에 어디에 있었을까? 흥보가 있는 것들. 오케이. 여기 있네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서부터는 선율 없이 평범하게 말하듯 대사와 해설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를 선율에 맞추어서 이야기한다. 틀린 말이지. 이에 니은은요. 이야기 전체를 선율에 맞춘다 라고 해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선율이 없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2의 2번 틀린 얘기지. 그러면 다시 옆으로 돌아오셔서 요 정도로 쓸까? 이야기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에만 X 해놓으면 되지. 소리는 목소리 옆에다가 또 써놓을까요? 성악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소리꾼들은 득음을 통해서 맑은 기운을 지닌 쉰 소리를 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맞죠? 귀명창 판소리에 대한 감상 능력을 갖춘 청자로 고수와 소리꾼들이 정진하게 합니다. 마지막 6번째 단락에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잘한 것부터 굵은 것까지 다 따져볼 수 있다. 판소리 구성의 구성원은 첫째는 청중, 둘째는 고수, 셋째는 소리꾼. 옆에다가 소리꾼이라는 말 대신에 명창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맞는 얘기. 틀린 거는 2번.
어서 오세요. 56페이지. 다음. 이제 본문 보지 않고서도 이해는 하셨어야지. 본문 보고서 하셔야지. 56조. 얼마 전 판소리에서 소리꾼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끊고 경험. 왜 목이 쉬어 있는지 의아했었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서양 음악 성악가의 목소리와 달랐거든. 요만큼은 학생 일의 판단. 그런데 강연을 듣고 그 쉰 목소리가 노력의 산물임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 끊고 새로 알게 된 정보. 새로 알게 된 정보. 서양의 성악과 판소리의 발성 방법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추후 활동 계획. 너무 막 쓰고 있네. 여기까지만 그냥 막 쓸게요. 요거는 추후 활동 계획. 노동요의 하나인 논매기 소리는 이야기를 갖추지 않았는데 왜 논매기 소리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 강연에서 소리라는 건 스토리가 있어요를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즉 강연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강연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궁금증을 갖습니다. 강연에서는 소리가 이야기를 갖춘 긴 노래라고 했는데 해당 정보의 출처를 알고 싶어, 말 그대로 출처를 알고 싶어 한다. 체크. 판소리기의 소설인 별주부전을 읽다가 경험. 별주부가 장면에 따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 의아했던 기억이나, 맞아, 역시 경험. 그리고 왜 그랬을까? 의아해 했었지. 궁금해 했어. 별주부가 토끼를 유인하러 갈 때에는 지략이 뛰어났지만 토끼가 꾀를 부릴 땐 바보처럼 행동하더라고. 이번 강연을 통해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이번 강연 어때? 아주 나에게 좋았어. 강연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렇게. 자, 밑으로 내려옵시다.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누구와 달리 일단 무시해. 일단 무시해야. 무조건 무시해가 아니라 학생 1은 강연에서 활용된 자료의 신뢰성. 저거 진짜야? 신뢰성. 저거 신뢰성 뭐예요? 믿을 수 있나? 이거지. 믿을 수 있나? 라고 의문 제기했어요? 안 했죠. 학생 2도 믿을 수 있나? 그런 얘기는 없었어. 그냥 학생 1 X, 학생 2 X.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강연에서 언급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었던 내용, 다른 말로 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수정했다. 학생이 배경 지식 수정했어요? 안 했죠. 학생 1도 배경 지식 수정했나? 아니지. 2번 학생 3은 학생 2와 달리 괄호 강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떠올리고 있어. 여기 보세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학생 1이지. 학생 1이지. 그러면 학생 3을 1로 고치고 학생 2에다가 X 해놓으면 되죠. 학생 1과 2는 모두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통해서 둘 다 배경 지식 활용했나?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 기존에 요렇게 체크할까요?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 학생 1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 서양 음악가와 목소리가 달라. 이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지. 학생 2도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 노동요의 논매기 소리는 노동요야 라는 거 알고 있었던 내용.
강연과 강연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해하는 거지 강연 내용 틀렸어 라고 지적하는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틀린 얘기. 답은 5번인가 본데요. 학생 1과 3은 모두 판소리와 경험 관련되어 있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정보가 유용했다고 평가. 학생 1, 경험. 알 수 있어서 좋았어. 긍정적. 학생 3도 별주부전 읽다가 경험. 이번 강연을 통해 의문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어. 긍정적 평가.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페이지 하나 활용하러 갈게요. 급식실에서의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 자, 뒤에 또 먼저 살펴보러 갈게요. 문제 4번을 살펴봤었더니 뭐가 나오고 있어요?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머, 다른 애들 대사도 다 중요하겠지만 학생 1 대사에 좀 신경 써야겠군. 자신이 들은 바를 토대로 끊어 화제를 제안하며 대화를 시작한다. 앞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끊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대화 이후 거쳐야 할 과정을 구성원들에게 확인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 다음에 뭐 할 거야? 알아들었어? 요 정도의 멘트가 있으면 돼. 요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자신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나 요렇게 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 거 한 번 있으면 돼. 안건별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서 구성원들로 제시. 네가 한 얘기 요약 요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죠. 옆에 나와 있는 5번 문제 다음의 절차를 확인해서 A, B, C, D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읽고 1번, B 읽고 2번 이런 식으로 조금 귀찮아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6번 기억의 발화 맥락과 그에 따른 표현 전략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의 거저주는 문제가 될 거다. 이제 앞으로 넘어오시죠. 57페이지. 여러분들 학교 급식은 다들 괜찮니? 그래요? 우리 딸은 너무 학교 급식이 좋대. 그래서 자꾸 포동포동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미션을 줬어요. 밤에 할 일 다 하고 놀기 전에 내려가서 줄넘기라도 한 10분, 15분 하고 와라. 줄넘기 학원 있는 거 알아요? 우리 딸도 줄놀이하라고 줄넘기 학원을 잠깐 다녔었는데 우와, 전문가는 달라. 내가 한 2주 정도 가르쳐 줬거든. 이렇게 학교에서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학교에서 계속 줄넘기를 하니까 안 돼. 2개를 못 넘어. 근데 와 환장하는 게 뭐겠냐. 얘가 한 이틀 갔는데 10대개를 하는 거야. 우와 엄청나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2단 뛰기 막 하고 대회도 나가고 막 그래요. 이렇게. 거기 보면 1등 하는 애들 보면 1분에 300개야 300개. 안 믿기지. 그렇더라고. 물론 이제 줄이 달라. 쇠줄 같은 거. 그게 더 빨리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가면 그래 대회 보면 되게 방정 맞네. 며칠 전 급식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다 영양 선생님과 얘기한 적 있어. 오케이. 이거 뭐 아까 4번에서 슬쩍 봤었던 얘기 같은 건데 들은 이야기지. 들은 이야기. 옆에다가 그냥 요 정도로 써놓을까요? 들은 바. 내가 들은 바. 급식실에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고 걱정하시더라고. 잔반 없는 날의 참여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바로 요게 문제 상황이죠. 그래서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학생의 차원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요게 이야기거리죠. 논제를 제시합니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구나. 영양사 선생님에 대한 공감. 어제가 이번 달 잔반 없는 날이어서 식판을 깨끗이 비우고 우리 반 친구들을 둘러보았어. 오, 나 잔반 없는 날에 대해 관심이 있음. 잔반 없는 날인데도 식사를 깨끗이 마친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 문제가 발생. 혹은 현재의 실태.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뒤로 와서 5번 문제 보러 갈게요. 5의 1번. A에서 학생 E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일, 맞죠? 내가 내 눈으로 봤으니까. 잔반 없는 날의 문제 상황을 인식했다. 나도 그거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1번 오케이. 다시 이제 또 앞으로 돌아올게요. 하다 보면 중간에 걸려. 이거 애지간하면은 5번까지 가지 않아요? 다 경험에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식사량을 고려해서 밥과 반찬의 양을 조절해서 받을 수 있음에도 신경 쓰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학생 3이 생각하는 잔반 없는 날이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나는 잔반 없는 날이 요즘도 계속되고 있는지 몰랐소. 잔반 없는 날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의 참여가 낮은 것은 아닐까? 여기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홍보 문제 아닐까? 그랬더니 학생사가 바로 그건 아닐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둘이 생각이 달라. 일단은 반론. 홍보 부족은 아니야. 우리가 받는 식단표에 잔반 없는 날에는 따로 표시가 되어 있고 어디가 있냐? 따로 표시가 되어 있다. 1.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급식실에서 수요일이 잔반 없는 날임을 알리는 포스터가 출구위에 커다랗게 붙여놓고 있어. 반론에 대한 근거 1, 근거 2. 그러니까 학생사의 포인트는 뭐예요? 홍보 부족은 아니다. 그렇구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있어. 넌 뭔데 재수없게 내가 하는 말에 반대해? 이거 아니죠. 내가 잘 몰랐던 것이지. 인정. 학생들이 잔반 없는 날인지 몰라서 참여를 안 한 건 아니었구나 라고 아니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떻게 발언을 수정하고 있죠. 미안하지만 이것도 혹시 나만 모르나 싶어서 그러는데 잔반 없는 날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물어보는 태도가 어때요? 미안하지만 나만 혹시 모르나 싶어서 그러는데 일단 내 잘못이 있는데 이러한 보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 어디가 있냐? 상대의 부담은 줄여주면서 화자 나에게 부담을 늘려주는 말하기 방식으로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체가 거저 먹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뒤로 올라가서 6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6번 기억의 발화 맥락과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몇 번? 4번 화제. 여기에서의 화제는 뭐예요? 보상. 보상과 관련된 사실을 자신만 제대로 모르고 있음을 인지했다.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있다. 괜찮나요? 뭐 물론 내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이 결국은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다시 돌아올게요. 잔반 없는 날엔 식탁을 깨끗이 비운 학생들은 퇴식대에서 스티커 받아가잖아. 자, 이제 요 스티커. 그 스티커를 가장 많이 모은 반,
전체 학생들에게 매달 말일 특별 간식을 제공해. 이거지. 이것만 봐도 어때요? 이미 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죠? 나는 스티커 받지 못했는데 나 빼놓고 다른 애들이 엄청 받아서 특별 간식 먹을 수 있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반 애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나는 특별 간식 못 먹어. 이런 것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히 정보를 제공해 줬죠. 우리 학년에서는 지난 3달 동안 연속으로 우리 옆반이 특별 간식을 받았어. 그렇지. 이상하게 이런 거에 꽂히는 반들이 있어. 이렇게. 우리 반은 열심히 참여했는데 옆반을 당해낼 수 없었지. 그런데 잔반 없는 날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그 반 몇몇 학생들까지 특별 간식 먹는 걸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허탈해 했었어. 라면서 특별 간식 스티커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상황이, 또 다른 문제 상황이 발생해 버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속 다른 반에서 특별 간식 받아간다면, 그리고 노력하지 않은 학생들이 보상을 받게 된다면 잔반 없는 날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마음이 식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한 걸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잔반 없는 날에 취지를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한 방식일까?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59페이지 5의 2번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방향성을 언급했다. 방향성을 언급했다라는 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한마디 더 쓸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궁금해하면 그게 방향성 언급하는 거지. 다시 57페이지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잔반 없는 날에는 특별 간식을 오케이 반별로 주지 말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바로 간식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생 1이 생각하는 해결책. 학생 1이 생각하는 해결책. 대책. 그럼 특별 간식을 제공하는 방식을 바꾸자라는 안건을 다음 학생회 대의원에게 붙여서 찬성 쪽으로 의결이 되면 그 내용을 급식실에 건의할게. 그럼 다음에 대의원회에 붙여서 찬성적으로 의결하게 되면 일단 쉬운 말 먼저 할까요? 가정. 그 다음에 또 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대화 이후의 과정. 지금 요 대화,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 대화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래, 좋아. 그럼 퇴식대 근처에서 간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하는데 후속 대책, 후속 문제점. 아무래도 학생회에서 의견을 내는 거니까 학생회에서 순번을 정해서 그 역할을 맡기로 하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라면서 의견 제시. 너희도 동의하지. 동의를 구함. 괜찮다면 대의원회의에 붙일 때 그 점도 덧붙여서 전달할게. 좋아. 다음 페이지. 그런데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학생 한 명 한 명 시판 확인하고 특별 간식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니들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잔반 버리고 가려는 학생과 특별 간식 받으려는 학생이 한 줄에 섞이게 돼 라면서 문제 상황을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언급해 주고 있죠. 아, 그러네.
그러면 퇴식 때 주변이 혼란스러워져서 특별 간식 받지 않아야 하는 학생이 받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어. 그렇겠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특별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어 라면서 문제 상황을 학생 4에 비해서 구체화했지. 학생 4에 비해서 문제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구체화했어. 혼란스러워질 거야. 퇴식 때 주변이. 5의 3번 보러 갈게요. 학생 4는 특별 간식 제공 방식의 변화로 주관 누구야? 학생회. 참여 측 일반 학생들. 이 겪을 문제 상황을 입장별로 나누어 검토했다. 학생회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학생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나눴나? 아니에요. 문제 상황을 입장별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 그냥 퇴식 때가 혼란스러워질 거다라고만 얘기한 거니까 3번 틀린 얘기지.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좋은 생각이 났어. 퇴식대를 둘로 구분한 거지. 식판 깨끗이 비운 애들이랑 퇴식대를 따로 만들자. 그러면 혼란을 줄일 수가 있을 거야. 대책.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 효과. 그러면 혼란을 줄일 수도 있고 음식을 남기지 않은 학생들이 식사 마치고 급식실 나가는데 시간도 줄일 수가 있겠소. 예상 효과. 작지만 확실한 보상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일석이조겠어 라고 하면서 학생 3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다들 다른 의견 내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리해서 학생회에 올릴 안건 준비할게. 4번 하기 전에 5번 마무리 짓고 갑시다. 학생 3은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의 퇴식대를 둘로 나누는 실험 방안을 제안했다. 오케이. 학생 4는 퇴식대에 적용될 변화가 잔반 없는 날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미칠 효과를 제시했다. 작지만 확실한 보상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 이제 4번 해결하러 갑시다.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신에게 들은 바를 토대로 해서 어디에 있었지? 여기에 있었죠.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에 있었지. 영양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눈 거 있어. 요거 4의 1번이죠? 4의 1번. 다음, 앞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요 얘기는 오케이. 요 부분이겠네요. 앞서 제시되었었던 이야기. 이거 좀 불공정한 것 같아. 그러면 요렇게 하는 거는 어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4의 2번에 해당되는 얘기겠지. 반별로 주지 말고 5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대사. 한, 둘, 셋, 네 번째 대사. 여기. 대화 이후 거쳐야 할 과정.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 할게. 요거지. 그럼 다음 학생의 대의원에 붙일게. 이게 4의 3번이지. 앞으로의 진행될 과정. 4의 3번. 조금 더 천천히 할까요? 괜찮아요? 4의 4번. 자신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음. 여기에 있네요. 대놓고. 너희들도 동의하지? 동의를 구하고 있음. 4의 4번. 4의 5번은 없어서 뭐 읽을 필요도 없겠네요. 안건을 종합해서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회의한 거 쭉 정리하고 그런 멘트는 없어. 그래서 틀린 건 5번. 5번 문제도 아까 해결했고 6번도 처리했죠. 일단 정지.